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은 제가 전역을 한 건 아니고 휴가 나왔을 때 미리 찍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귀를 하면서 과연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돌아와야 새롭고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볼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이런 길을 택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갤럭시 S22 울트라,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원 UI까지 깊게 파봤던 갤럭시의 남자, 원 UI의 남자 볼트였던 것이 약간 변절? 이런 거를 살짝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오늘 들고 온 제품은 바로 이 아이폰 16 울트라 마린 되겠습니다. 제가 또 아이폰에 대한 꿀팁을 아직 들은 적이 없잖아요. 아이폰에 대해서도 좀 꿀팁 드릴 게 많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아이폰 한 대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베이직하게 16 기본 모델에다가 128기가로 사게 됐습니다. 일단은 위에 실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잘 뜯길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예쁘게 뜯긴 것 같아요. 밑에 실도 잘 뜯어볼게요. 요렇게 해서 요 정도면은 깔끔하게 뜯겼습니다. 자, 이제 두구두구 열어볼게요. 진짜 저도 많이 설렙니다. 아이폰은 처음이라. 자, 보게 되면은 이 색감이, 이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색상이신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라 표현해야 되지? 되게 오묘해요. 색깔이 파랑과 연보라의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런 컬러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푸른빛이 도는 연보라스러운 그런 컬러인 것 같고, 요 밑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USB C2C 케이블이 고무 재질이었잖아요. 원래 그게 아니라 직조 케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요 커넥터 부분은 또 약간 불안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얇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박스는 끝났고 이제 본체를 볼 건데, 보호 비닐을 뜯고 전원 넣으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왼쪽 사이드 보시게 되면은 토글 버튼에서 요 액션 버튼으로 아이폰 16도 바뀌게 됐죠.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 혁신과 극도의 불편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눌리는 느낌은 전원 버튼보다 압력이 조금 세네요. 그러면은 설레는 아이폰 16 세팅을 해볼 건데, 이렇게 열게 되면은 바로 한국어 가고 대한민국 들어가고요. 끝났나 봅니다. 오케이, 요렇게 지금 바로 들어왔고요. 이게 아이폰 16은 아직도 LTPS가 들어간 60Hz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잖아요. 60Hz 느낌이 안 난다고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나긴 납니다. 아이폰의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부드럽다 한들 60Hz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쉽다, 많이 아쉽네요. 이게 진짜 아이폰 16에서 120Hz까지 들어갔으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었을 것 같은데, 요 60Hz가 살짝 걸리긴 합니다. 일단 바로 카메라 컨트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잠깐,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의 위치가 적당한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잡고 찍었을 때 한 손으로는 이거 안 나와요. 이거 한 손으로는 그립이 이상하다, 애매한데? 이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찍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리뷰 영상들을 먼저 보다 보니까 요 카메라 컨트롤에 메뉴를 들어가는 포스 터치하는 그 느낌이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금방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아이폰 16 열어보는 거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볼평 볼만으로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달 동안 쓰고 왔는데, 일단 앞에서 간단하게 둘러봤으니까 이제 볼평 볼만 제대로 시작해 볼 건데, 먼저 긍정적인 평가 첫 번째, 이게 요새 나오는 플래그십 중에 작은 라인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큰 감성이 들어있다 라고 조금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14년도부터 그동안 계속 썼던 폰들이 노트4, 노트8, 노트10 플러스, S26까지 옛날 말로 패블릿이라고 불렀던 대화면 폰들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걸 쓰다가 아이폰 16으로 넘어오니까 사이즈 차이가 너무 확 느껴지는 거죠. 이 정도 사이즈의 폰을 거의 10년 만에 써보다 보니까 작고 가벼운 폰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한 손 안에 쏙 들어요. 제가 손이 나름 또 큰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손에도 아주 편안하게 그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그립 포지셔닝을 바꿔야 될 일들이 꽤 있는데 아주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바로바로 좀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편했습니다. 큰 폰들은 케이스까지 씌우면 더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지 주머니들도 나 좀 버거운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폰 16은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요거는 물론 사이즈 차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울트라를 고집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기도 한데, 그 다음에 실측 무게가 178g이고요. 케이스를 낀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다 해도 208g밖에 안 돼요. 제가 S22 울트라를 바로 비교해 보여드리면, 얘는 생폰이 231g입니다. 진짜 여기다가 가장 최근에 샀던 케이스가 뭐냐면 케이스티파이예요. 케이스티파이가 또 두껍고 무겁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얹어갖고 쓰게 되면은 186g이 됩니다. 정말 거진 300g을 들고 다닌 거예요. 고기 반근 그런 걸 쓰다가 200g대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특히 군대에서 지금 2달 동안 쓰고 온 거다 보니까 유튜브 많이 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S22 울트라 쓸 때는 오래 보면 좀
무겁기도 하고 팔이나 손목이나 피로감이 있었는데 얘는 전혀 없어요. 어쨌든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된 게 작고 가벼운 게 좋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컴팩트한데도 배터리 타임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우연찮게도 제가 메인폰으로 썼던 모든 갤럭시가 다 엑시노스가 탑재된 갤럭시였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배터리 타임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거든요. 특히 외부에서 LTE나 5G로 쓸 때는 체급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기본 체급이잖아요. 그런데도 화면 켜짐 시간이 8시간 2분이 찍혔습니다. 1%가 될 때까지. 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조건이 어땠냐면요, 5G 자동 모드였고요, 밝기는 대충 50% 내외로 계속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어폰 버즈 연결해서 계속 보고 있었고요, 유튜브, 인스타, 웹서핑 요런 거 위주로 보고 게임이나 통화, 라이브 하는 거, 스트리밍 요런 거는 안 했던 가벼운 사용이긴 했지만 3556mAh를 달고 요 정도로 버텨준다는 게 정말 배터리 타임이 너무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하루 버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전도 꽤 빨라요. 제가 1~2%까지 내려가는 거 테스트하고 바로 화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을 시켰는데 50% 될 때까지 약 한 25분 정도 걸렸고요. 30분에 58%, 1시간에 81%, 100%가 될 때까지 1시간 39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계속 화면 켜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충전이 상당히 빠르게 잘 진행됐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딱히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큰 감성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애플이 잘하는 게 비선형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그 부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느껴질 만큼 부드럽게 잘 끊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플의 감성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아이폰 16이 60Hz 디스플레이잖아요. 아직도 생각보다 역체감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부분들 덕분에. 바로 옆에다 놓고 보면 아무래도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치만 어느 정도 뇌이징을 시켜서 적응하기 덜 불편하게 해준다, 없는 대로 살만은 하다 정도로 저는 느꼈고요. 120Hz 필요 없어,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게에 이어서 갤럭시랑 비교하면서 가장 또 체감이 많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피커인데요. 와, 스피커는 진짜 체급이 다르다, 피지컬이 다르다, 요렇게 조금 느낄 수 있을 만큼 살짝 과정하면요, 말할 필요가 없이 바로 들려드릴게요. 기본적인 성량 자체가 커요. 이 친구가 저음도 너무 잘 나오고 전반적인 사운드의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 이 정도면 블루투스 스피커가 당장 없다면 얘로 대체가 가능하다, 크게 아쉬울 건 없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똑같은 걸 S22 울트라에서 제가 들려드리면 조금 아쉽죠. 갤럭시 스피커가 조금 계속 너프가 되고 있었어요. S22 울트라까지는 저음도 아이폰에 비해서 많이 아쉽고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걸 쓰다가 아이폰 16으로 갔더니 스피커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일상적으로는 스피커 차이가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관과 사용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성능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벤치마크를 돌려봤을 때 긱벤치 6의 기록부터 보여드리면 싱글이 3381점, 멀티가 8341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스냅드래곤 8 젠3를 탑재한 S24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 싱글은 1100점 정도, 멀티는 1300점 정도 높은 편이고요.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간 A17 프로 AP랑 비교했을 때도 싱글이 약 400점, 멀티가 약 1200점 정도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세대에서 CPU는 당연히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다음 세대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나오게 되면은 싱글 멀티에서 각각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일반 라인업도 램 8기가가 기본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쓰기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느껴지고요. CPU는 봤으니까 GPU도 보여드리면 긱벤치 기준으로 메탈 AIP를 돌렸을 때 28067점이 나오고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여드리면 최고 점수가 4042점, 최저 점수가 2706점이고요. 유지율은 67%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율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최고점을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는 3000점대로 시작하다 보니까 벤치마크 상으로는 최고 성능이 나오는 순간이 조금 짧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특히 이제 GPU가 퀄컴에서 많이 힘쓰고 있잖아요. 요새 조금 더 이제 노력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벤치마크를 돌리게 되면 당연히 발열이 좀 따뜻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벤치마크 같은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상황들에서는 그렇게 막 발열이 올라와서 좀 불쾌하네 이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진짜 제가 웬만한 상황에서 유튜브, 인스타, 웹서핑 이런 걸로 많이 쓰긴 했지만 S22 울트라를 쓸 때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발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가끔 너무 오래 쓰고 있을 때는 조금 휴대폰 좀 쉬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발열 컨트롤을 정말 잘한 것 같고 장시간 카메라를 돌리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발열로 인한 불쾌감은 잘 못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카메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카메라가 이번에 초광각, 광각, 픽셀 비니링 푼, 2배 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2배 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인물 사진 할 때도 2배 줌이 되다 보니까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거리를 멀리 두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음식 사진 찍을 때도 상당히 편하고요. 굳이 뭐 인물 사진이 아니더라도 2배 줌으로 찍는 구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품질도 픽셀 비닝으로 풀어낸 2배 줌이다 보니까 화질이 아쉬워서 못 쓰겠다 이런 느낌도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동안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촬영 기조가 대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런 사진에서도 대비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면서 하늘 색깔이라 채도도 조금 더 쨍하게 가져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런 인물 사진에서도 HDR을 상당히 잘 활용합니다. 얼굴 부분의 관호출도 상당히 억제를 잘하고 있어요. 뒤쪽에 있는 나무들도 보게 되면은 샤픈이 과해서 막 링잉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상당히 자연스럽게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찍자마자 아 맛있다 이런 느낌의 사진은 조금 아닌 경우가 있었고요. 더러 그래도 실내에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상당히 또 부드럽게 잘 찍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울 셀카를 찍을 때도 상당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야간 사진도 지금 보시면 이 플레이어 어떡할 거야 이거. 사실 아이폰 16 들어가면서 AR 코팅을 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개선됐어요. 이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지만 까보니까 결과물이 비슷해서 결국엔 애플도 발을 빼고 AR 코팅 얘기를 뺐잖아요. 애플의 그런 행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고질병은 정말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심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HDR이 상당히 잘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게 관호출이 이 부분 정도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관호출을 잘 억제를 했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노이즈 제거랑 텍스처를 살리는 그 사이에서도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정말 이 제품은 단점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평가 들어가 볼 건데 2달 동안 제가 좀 쌓였던 의문점들이 있어요. 특히 카메라 컨트롤, 정말 이거는 왜 굳이 이번에 넣었는지 좀 많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용을 하면서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 핫키로 쓸 때랑 노출 제어할 때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뭐 단축키 느낌으로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축키 용도로만 만들었느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렇게까지 큰 공간을 차지하면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액션 버튼에다가도 카메라를 할당시켜서 해도 돼요. 그리고 노출 제어? 뭐 노출 제어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서 노출 제어 하든가 하면 됩니다. 키 앞 같은 경우에도 전원 버튼이 좀 은근히 가볍게 눌리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컨트롤은 찰칵 눌리려면 은근히 전원 버튼보다는 키압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셔터 버튼으로 쓰기에도 좀 애매하고 반셔터 기능도 출시했을 때부터 넣어드릴게요 업데이트해서 라고 해놨지만 2달 동안 아직도 안 들어와 있고, 반셔터라도 지원되면 그냥 초점 잡아놓고 터치로 찍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카메라에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찍을 때 폰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자세로 해도 폰이 좀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터치를 이렇게 찍었을 때보다 초점이 조금 더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노출 조절할 때도 미세하게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게 조금 안 될 때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0.3으로 갈라 했는데 0.7로 가버린 거거든요. 카메라 컨트롤은 사용자로 하여금 이게 있어야 될 이유를 납득시키는 게 잘 안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있어서 편한 것보다 없어도 될 이유가 더 많은 버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iOS 자체의 문제인데, 아니 키보드에 숫자줄 어디 갔어? 저 진짜 갤럭시 쓰면서 키보드에 숫자줄 들어가고 요 키보드 안에서 기호 바로 입력하고 요거 기능을 너무 잘 익숙하게 썼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 와 진짜 키보드에 숫자줄이 없어? 그러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할 때나 오늘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거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 불편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냥 적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12월 4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잘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또 숫자 줄만큼 불편했던 게 언어 전환 아이콘이 너무 왼쪽 아래 구석탱이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타이핑 실제로 하다가 갤럭시
S 지금 보시죠. 삐끗한 거 보셨죠? 이게 언어 전환에 안 눌리고 기호 버튼으로 많이 누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언어 전환도 조금 버튼을 딴 데다 놓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도 종종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의문인 건 이게 정가가 125만 원이잖아요. 한 6년 전 플래그십에서는 지금의 울트라 라인에 해당하는 갤럭시 노트 이런 애들이 120 얼마였어요. 제가 너무 또 옛날 가격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 플래그십 라인업 휴대폰들의 가격 인플레가 많이 심하긴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막 150, 200도 가잖아요. 이제 이 정도의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가격에서 AOD도 안 되고 120Hz도 안 되고 이렇게 의도적인 끝나누기를 해놓은 애플이 좀 많이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AOD는 해줄만 하지 않나요? 120Hz는 그래 뭐 프로모션이라고 얘기를 해놨으니 프로에 넣어야지. 그래 그것까진 이해를 해줄게. AOD는 솔직히 2016년에 갤럭시 S7 나오고 LG G6 나오고 그땐 LTPO가 어딨어. 그런 제품에서도 다 AOD 넣어주고 심지어 LG G6는 LCD였어요. LCD. 물론 아이폰은 기본 세팅이 알림이 오면은 화면이 켜지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로 저도 크게 불편함 없이 쓰고 있긴 합니다. 120Hz가 안 들어가도 애니메이션 덕분에 살만한 것처럼 AOD 없어도 알림 팝업 시스템 덕분에 살만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제는 넣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복합적인 평가를 해볼 건데 이건 뭐냐면 아이폰 16이 나온 지 벌써 2달이 됐죠. 내년 봄이 되면 아이폰 SE 4세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1년도 안 기다려도 돼요. 10달만 기다리면 아이폰 17이 나와요. 그러면 과연 아이폰 16을 지금 바로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SE4 혹은 아이폰 17을 존버하는 게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루머들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SE 4세대를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E4를 기다리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게 겉껍데기는 SE4가 지금 아이폰 14의 껍데기를 갖고 와서 재활용을 할 거긴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AP 동일하게 A18 칩이고요. 램도 똑같이 8GB 램이 들어간다고 하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싱글 카메라긴 하지만 아이폰 15, 16과 거의 동일한 급의 퓨전 48메가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해요. 초광각은 사실 저도 그렇게 활용을 잘하진 않거든요. 근접 촬영할 때 이렇게 매크로 모드로 들어가면서 초광각 렌즈를 활용하는 그런 모드가 있긴 하지만 싱글 렌즈라고 해도 불편은 하겠지만 크게 모자람 없이 쓸 수는 있거든요. 더군다나 48메가면 픽셀 비닝 2배 좀 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원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상당히 카메라에 있어서도 크게 모자람이 없습니다. USB-C도 지원한다고 하고 그래서 배터리나 의도적인 끝나누기가 또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루머로 나오는 가격이 499달러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SE4를 지금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폰 16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이쯤 아이폰 좀 써볼까 하시는 분들도 굳이 16보다는 아이폰 SE4로 조금 더 가볍게 입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폰 17을 기다리신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폰 17 루머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디스플레이 120Hz도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LTPO OLED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120Hz는 혹시 몰라요. 약간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고 아이폰 17 에어 같은 경우에는 폼팩터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걔도 뭐 루머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싱글 카메라에 배터리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스피커도 모노 스피커로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좀 새로운 아이폰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7 에어 기다리시는 거는 제가 인정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폰 17 일반 모델을 기다리는 거는 120Hz AOD까지 들어가면 저도 조금 고려를 해볼 것 같긴 한데 굳이 싶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복합적인 평가까지 다 맞춰봤는데 마무리로 볼트의 만족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좀 리뉴얼을 하면서 볼트의 만족도를 크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제일 최악이죠. 무료로 주면 쓸게요. 그 다음에 좀 유동적인 부분 몇 프로 할인하면 무조건 살게요.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평가 정가에도 무조건 삽니다. 이렇게 있는데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하면 무조건 살게요 정도의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아이폰이기도 하고 쓰면서도 많이 설레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 좀 단점이 감춰진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용했던 폰들 중에서 사용 중에 좀 불쾌한 경험 이런 게 없었던 최초의 폰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10% 할인을 얘기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60Hz의 AOD도 지원하지 않는 이 애플의 의도적인 끝나누기를 보면서 너무 좋은 제품이지만 그래도 10% 정도는 할인해서 112만 5천 원이 정가였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거 사전 예약하면서 할인 혜택이 이번에 없었거든요. 정가 자체가 10%가 지금보다 낮았으면 더더욱 아무 고민 없이 얘를 지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역하고 돌아온 첫 번째 컨텐츠가 아이폰이라서 갤럭시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또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갤럭시 얘기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S25 울트라도 제가 구매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리뉴얼된 컨텐츠들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미래의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